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때 겪었던 그리고 너무나 신비로운 신생아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말 그대로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를 신생아라고 부른답니다. 먼저 신생아의 신체적 특징부터 살펴볼게요. 평균적으로 신장 약 50cm, 체중 약 3.2kg 정도라고 해요. 머리둘레는 키의 4분의 1 정도로 정말 머리가 크죠. 사실 아기들은 태어나고 첫 주 동안 체중이 조금 줄기도 해요. 그런데 생후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다시 차근차근 늘어나기 시작한답니다.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방법도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아프갈 검사예요. 태어나서 1분, 5분 후 아기의 심장 박동, 호흡, 근육 긴장 등을 점수로 매겨서 아기의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10점 만점에 7점 이상이면 정상, 3점 이하면 주의가 필요해요.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아기의 신경 발달과 행동을 보는 브라젤톤 신생아 행동 평정 척도도 있답니다. 아기를 걱정스러운 아기, 정상 아기, 우수 아기로 유형을 나누어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아기와 부모의 첫 유대를 볼까요?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젖을 빨면 엄마 몸에서는 프로락틴과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아기에게 젖을 잘 줄 수 있도록 돕고 출혈도 줄여줘요. 게다가 아기를 살짝 안고 얼굴을 쓰다듬고 냄새를 맡으면서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엄마와 아기 사이에 긍정적 유대가 생긴답니다. 실제로 어떤 산모들은 처음에는 아기가 누군지 잘 몰랐다가 이렇게 접촉하면서 아기를 구분하게 된다고 해요. 이제 신생아의 신체 기능을 살펴볼게요.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숨을 쉬고 영양을 흡수하고 체온을 조절해야 해요. 호흡은 울면서 시작하고 아직 불규칙해서 한 번에 일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맥박도 분당 140회 정도로 어른보다 훨씬 빠르답니다. 그리고 소화와 배설도 활발해요. 아기들은 하루에 78번 정도 대변을 보고 소변은 1020번 정도 보기도 해요. 처음에는 초록색 대변이 나오지만 점점 노란색으로 바뀌죠. 체온 조절도 아주 중요해요. 태어나자마자 추운 환경에 놓이면 체온이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아기를 따뜻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생아의 수면을 이야기해 볼게요. 하루 평균 1520시간 정도 잠을 자요. 잠자는 동안에도 아기의 뇌는 계속 발달하고 있어요. 특히 렘수면 때는 심장 박동과 호흡이 활발해지고 뇌가 자극을 처리하는 능력을 키우는 중요한 시간이랍니다. 흥미로운 건 태아 때는 거의 90%가 렘수면이었지만 신생아가 되면 약 50% 정도로 줄어든다는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신생아의 신체적 특징과 기능, 부모와의 유대, 수면까지 살펴봤어요.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반사와 학습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먼저 반사부터 살펴볼게요. 반사란 아기가 태어나면서 이미 갖고 있는 자동적 반응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아기가 특별한 자극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기가 배가 고프면 젖을 찾고 빨기를 시작하거나 목에 뭐가 걸리면 기침을 하거나 눈에 빛이 들어오면 동공이 자동으로 좁아지는 것들이 모두 반사예요. 그런데 반사에는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과 진화적 의미만 있는 원시적 반사도 있어요. 바빈스키 반사. 발가락을 쫙 펴는 반사로 생후 8에서 12개월쯤 사라져요. 모로 반사. 갑작스러운 소리에 아기가 팔과 다리를 움츠리는 반사로 생후 6개월쯤 사라집니다. 파악 반사. 손으로 물체를 잡아 매달리는 반사로 생후 3에서 4개월쯤 사라져요. 걷기 반사. 아기를 세워 발을 바닥에 대면 마치 걷는 것처럼. 다리를 움직이는 반사는 생후 2에서 3개월쯤 사라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반사들이 사라진다는 건 아기가 척수 중심의 자동 행동에서 대뇌 중심의 수의적 행동으로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사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아기의 신경학적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답니다. 이제 신생아의 학습 능력을 이야기해 볼게요. 신생아도 태어나면서부터 배우는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고전적 조건과 반복되는 자극의 반응을 연결시키는 학습, 조작적 조건과 어떤 행동을 하면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배우는 학습, 또 습관화라는 흥미로운 현상도 있어요. 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들으면 아기는 점점 반응하지 않게 되는데 이게 습관화예요. 그런데 새로운 소리가 들리면 다시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반응하는데 이걸 탈습관화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생후 몇 주 된 아기들은 몇 초 동안 이런 습관화와 탈습관화를 보여준답니다. 태아 때도 가능하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모방 학습을 소개할게요. 아기들은 거울 뉴런이라는 뇌의 특수 영역 덕분에 다른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어요. 생후 1일 된 아기도 엄마의 행복한 얼굴이나 슬픈 얼굴을 따라 하기도 하고, 생후 몇 주가 지나면 혀 내밀기, 입 벌리기, 입술 오므리기 같은 행동도 모방할 수 있어요. 이 모방 행동은 단순한 자동 반응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기가 사회적 세계를 탐색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첫걸음이기도 해요. 즉,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배우기 위해 이미 준비된 작은 과학자인 셈이죠. 앞에서 신생아의 반사와 학습 능력을 살펴봤는데, 다음 단계로 신생아가 세상을 느끼고 탐색하는 감각 발달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먼저 감각과 지각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감각, 눈, 귀, 코, 피부 같은 감각기관이 정보를 받아 뇌로 보내는 과정. 지각, 뇌가 그 정보를 정리하고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 그럼 신생아의 촉각부터 볼게요. 아기들은 촉각을 통해 세상을 탐색해요. 생후 몇 주 동안은 입을 이용해 환경을 탐색하는 게 절정이고, 이후에는 손으로 사물을 만지면서 조금 더 정교하게 탐색할 수 있어요. 즉, 아기들은 손과 입을 통해 세상을 느끼며 배우는 작은 과학자랍니다. 다음은 미각과 후각이에요. 아기들은 단맛과 짠맛에 반응하고 냄새에도 선호가 있어요. 예를 들어 바나나나 초콜릿 냄새에는 즐거운 표정을, 계란 냄새에는 찡그린 표정을 짓는답니다. 흥미로운 연구가 있는데요. 독일 보훔루르 대학 연구진은 후각이 뇌의 기억 형성과 관련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즉, 아기가 맡는 냄새가 단순한 느낌만 주는 게 아니라 기억과 학습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번엔 시각을 살펴볼게요. 태어날 때 아기의 눈과 뇌의 시각 구조는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체에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하고 색깔도 구분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초점 능력이 점점 좋아지고 성인 수준의 시각에 가까워지죠. 재밌는 점은 아기들이 유채색, 즉 선명한 색을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청각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아기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눈과 머리를 돌리며 세상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기는 언어를 배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와 아기가 서로 눈을 맞추고 소리내고 손을 잡는 다양한 감각 활동은 아기의 감각 발달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생아의 신체, 반사, 학습, 감각 발달까지 한 번에 살펴봤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작은 아기도 이미 세상을 느끼고 배우며 성장하고 있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아동기 발달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